3화 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책 26쪽을 펴주세요. 준비할 시간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봅시다입니다. 형광펜이나 색연필을 들고 사회책의 밑줄을 그으며 수업을 들어봅시다. 사회책 26쪽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선제란 무슨 말일까요? 직선제의 반대말은 간선제입니다. 간선제란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만들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고 직선제란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고 직접 투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의 일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오늘날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하다가 16년 만에 다시 직접 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가진 노력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렵게 얻은 이 권리를 내팽개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아래 흑백 사진을 봐봅시다. 13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보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5대에 당선되고 이때는 기호 1번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봐봅시다. 주민들이 누구를 선출하려고 줄을 서 있나요? 네,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하려고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실제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진을 봐보세요. 몇 명의 후보가 보이나요? 대통령 직선제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공정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무슨 말일까요? 지방에서 자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치는 무슨 말일까요? 자치는 스스로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지방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5.16 군사정변 때 폐지되었고 이후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했습니다. 먼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예로 듭시다.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우리 제주도민은 도의원을 뽑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접 선출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지방자치제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발자취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재헌헌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요. 1952년 최초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유세장,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습, 경상남도 의회 첫 회의 장면 모습을 통해 당시에도 뜨거웠던 정치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전국 6,922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19일 시읍면 의회의원, 26일 시읍면장, 29일 지방장관 선거 등 유권자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가가 필요하다고 독려하는데요. 오늘날처럼 같은 날 동시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니었네요. 한 달에 4번이나 투표를 해야 하다니 너무 바빴겠어요. 지자체장 선거는 1956년 직선제 도입, 1958년 임명제 전환, 1960년 다시 직선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근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 후 80년대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1991년 3월 26일 실시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고요. 내구장 살림살이를 담당할 대표를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인 강원도 철원군 금북면 유곡리 선거구는 53표를 얻은 후보가 전국 최소득표 당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상을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주황색 박스를 살펴봅시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과 지방자치제의 시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표를 보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총 몇 명인지 살펴봅시다. 네,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배움 노트를 꺼내주세요.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입니다. 이 제도들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대통령 직선제는 시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해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움 노트에 잘 적어주세요. 다음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를 알아봅시다.
먼저 교과서를 읽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 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5월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시 주민 소환 투표 실시하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주민 소환 투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시에서 시행되었다. 행복시가 지역 주민들을 반대하던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행복시장과 시의원 4명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을 벌였고 이날 이들의 소환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번 땡땡시 주민 소환 투표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부결되었고 시의원 2명은 소환이 확정되었다. 무엇에 관한 기사입니까? 네, 주민소환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네, 란 무엇인가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하여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나요? 네, 지역의 대표자들이 잘못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움노트를 꺼내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노트를 꺼낼 시간은 3초 드립니다. 1, 2, 3.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하여 주민소환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가끔은 이를 통해 대표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배움노트에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먼저 장점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첫째,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의원이나 단체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들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생기는 주민 소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여줍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주민 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든 나쁘게 이용할 수 있죠. 둘째, 소환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추진할 때 주민소환제가 걸린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환제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에는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배운 노트에 각각 장점 2개와 단점 2개, 2개씩, 꼭 2개씩은 정리해주세요. 총 4개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해. 지역의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정답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아,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네요. 1991년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사신문에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의 일로서. 보기를 읽어드립니다. 1번, 유신헌법 공포되다. 2번,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 3번, 3.15 부정선거는 무효. 4번, 반란 군인들 군사정변 일으켜. 5번,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진은 13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려고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 시민들입니다. 보기를 읽어드립니다. 1번, 지방자치제 부활. 2번, 유신헌법의 공포. 3번, 대통령 직선제 시행. 4번, 독재 정치의 문제점. 5번, 주민 소환제의 좋은 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다 맞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